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눈치채실 분들은 채셨을 거고 아닌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얼굴 성형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한참 뒤에 제가 이제 눈꺼풀에 살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쌍꺼풀이 한쪽이 생기는데 한쪽은 아예 그냥 생기지 않는 그런 짝짝 눈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완전히 속쌍꺼풀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제 쌍꺼풀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게 짝짝이가 되면서 눈매 교정을 하고 싶어서 눈을 찝었습니다. 눈을 찝었더니 양쪽 다 쌍꺼풀이 진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2, 3년이 지나고 나서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찝은 눈이. 이쪽 쌍꺼풀은 쌍꺼풀 테이프를 같이 붙였는데 얘는 이제 쌍꺼풀이 다시 생겼고요. 이쪽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쌍꺼풀 라인에는 상처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안과에 가가지고 그 상처를 잘라내면서 쌍꺼풀 라인을 건드려서 양쪽 다 눈매 교정이 되면서 진한 쌍꺼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쌍꺼풀로 제가 현재까지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코 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높은 편인데 이쪽 라인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다가 실리콘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 코가 살짝 삐뚤어져서 실리콘을 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필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러를 넣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성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뻔뻔하게 거짓말 해가며 또 화를 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당당한 척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개인 병원에서 지인 소개로 일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소개로 일을 했었고요. 한 번은 아는 동생 소개로 일을 했었습니다. 원장님이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 보러 갔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면접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원장님이 시키는 일을 했고 출근을 해서 전화 받는 역할을 했고 메모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원장님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병원에 출근을 하면 이제 병원 간호조무사 복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년에서 6개월, 1년에서 5개월, 1년에서 8개월 이러한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만둔 적이 많았고요. 제가 쓰러지는 빈혈이 좀 심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많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선뜻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말이 간호조무사지 사실은 간호조무사 밑에 직원에서 제가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도 통과가 됐을 것이고 자격증 없이도 제가 일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그렇고 저는 그때 일을 했던 게 간호조무사로서 일을 했던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알았습니다. 간호사는 정말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 간호조무사도 어쨌든 자격증을 따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나는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것도 자격증 없이 일을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자격증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병원에 피해 가려나?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도 자격증이 없었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저처럼 이제 자격증 없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럼 피해 가려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지?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자격증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간호조무사 밑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자격증 없이도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듣기만 한 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실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실 분들은 또 저는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인스타 주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스타 주작에 대해서 공개된 부분 내용들이 전부 다 제가 실제로 괴롭힘을 당한 내용들이고요. 그 DM 훨씬 전부터 생방송에서 온갖 조롱과 온갖 모욕감으로 온갖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상상 그 이상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작한 거라고. 제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도 아니고 혼자 생쇼를 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시킨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생방송에서도 DM으로도 심지어 발신 제한으로 전화까지 와가지고 깔깔거리고 비웃고 카톡으로 또 보내놓고 탈퇴하고 이러한 식으로 몇 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제가 다 주작한 걸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그 상간녀라는 사람, 그 상간녀들, 그 상간녀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쏙 빠지고 반대로 내가 주장녀로 되어버려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일 좋아할 사람이 그들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지만 이것 또한 제 오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벌은 벌대로 가고 복은 복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죄송합니다. 속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이름을 지민이라고 바꾼 것도 제가 제 아이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실시간 방송에 들어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제 아이의 사진을 걸어놓고 낙서를 하고 제 아이 이름을 바꾸고 제 아이를 자기가 데려간다고 그러한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주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 이름까지 제가 바꾸겠습니까? 그거만큼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 생방송을 다 챙겨봤던 분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제가 생방송 중에 DM이 실시간으로 와가지고 제가 읽어줬던 그러한 부분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다 주작이었다면 누군가가 도와줬을 텐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들고 일어나는 마당에 그 사람도 나랑 정말 손잡고 같이 주작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왔겠죠. 여러분 저는 그거를 주작할 만큼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는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인증, 해명 이런 거는 일체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하는 내내 인증, 해명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송만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먹방도 하고 요리 영상도 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저는 이렇게 나만의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미 부끄러운 부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노력하는 부모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실망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많은 못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망가진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또 한번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도 그럴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일은 또 나중에 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때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제 피해받았던 분들, 저로 인해서 기분 나빴던 분들, 저로 인해서 제가 불쾌감을 줬던 분들,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또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살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당연한 거고요. 제 곁에 남아있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사생활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못하는 부분 그 사람도 저도 말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상간녀 고소한 적이 있냐, 상간녀 소송 걸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찰서는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찾아오는 그러한 행동을 취해가지고 경찰분도 저희 집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소하려고 변호사분이랑도 연락을 해서 비용도 물어보고 이제 고소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상간
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알아내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쪽으로 또 인스타 쪽으로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시도했다가 멈췄습니다. 저도 당연히 법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제가 마음먹은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내지를 못하고 제가 끊임없이 알아내서 변호사분한테 어느 정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변호사분이 잡기가 쉽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려서 또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사실은 할 말이 없지만 또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는 변명으로 들리고 합리화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 생각과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 아니다 이것만 넘겨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길고 제가 하는 말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면 다 듣지 않고 딱 답들만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슴 아픈 일이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끄럽게 해드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